은퇴는 인생에서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60살이라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너무 젊은 나이인 거예요. 그렇죠. 지금은. 일을 그만두기에는. 네, 맞아요. 근데 제가 최근에 또 드는 생각은 뭐냐면 너무 오래 살 수 있다. 아하. 대비는 분명히 있어야겠다. 은퇴에 대해서는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단 1시간도 안 쓰는 사람도 많은 것 같아요. 인생의 전환기를 잘 준비하기 위한 투자. 얼마를 벌어야 안전하게 은퇴할 수 있을까입니다. 혹시 박현영 교수님께서는 네. 은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해보셨거나 아니면 계획이 있으시거나 그러실까요? 아니요. 사실 저는 은퇴가 굉장히 먼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사실 되게 오랫동안 일을 하겠다라는 네네네. 생각을 사실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 정년이 있잖아요. 네네네네. 정년 이후에도 뭔가 저는 노동을 더 할 생각을 하고 있지 아직까지는 뭔가 은퇴에 대해서 저 역시도 심각하게 생각을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어땠냐면 취업이 딱 되고 나서는 정년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제가 받는 평균적인 어떤 급여? 그리고 이게 상승했을 때 어느 정도다라고 되니까 기간 곱하기 그 연봉 대충 생각하니까 네. 아 내가 평생 네. 근로소득으로 얼마를 벌겠구나. 그쵸. 그러니까 네. 내 수입의 한계가 딱 네. 결정이 됐다라는 느낌? 네네. 그게 순간 딱 들면서 가슴이 약간 답답해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약간 은퇴를 거의 취업을 하면서부터 은퇴를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시네요. 네. 네. 그러면은 우리 이제 얼마 정도를 벌어야 은퇴를 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사실 경우의 사람마다 수가 너무 다르긴 다 하죠. 다르기 네. 때문에 뭐 우리가 일률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은 네네. 국민연금연구원에서 조사한 결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찾아보니까 1인 혼자 개인의 경우에는 어쨌든 생활비로 최소겠죠. 한 달에 어쨌든 116만 6천 원. 그리고 만약에 부부다, 부부라고 하면은 194만 원이니까 200만 원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인이면 120만 원, 네. 그다음에 부부면 한 200만 원 정도가 현재 기준으로 현재 했을 기준으로 때. 그 정도다라는 거니까 음. 사실 저게 큰 돈이죠. 맞아요. 네, 소득이 네네. 없는 상황에서 네네. 저 정도 돈을 우리가 지출을 위해서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은 네, 맞습니다. 뭐 네. 비유하자면 저수지가 되게 큰 저수지여야 그렇죠. 그래야 네, 거기서 저만큼의- 꺼내 먹고 살 수가 있는 네,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 매달. 같아요. 네. 근데 제가 최근에 또 드는 생각은 뭐냐면 너무 오래 살 수 있다. 아하.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요새는 재수 없으면 120살까지 살 수 있다. 굉장히 정말 리스크인 리스크네요. 것 같아요. 네, 엄청난 리스크예요, 진짜. 축복받은 일이지만 네. 그게 정말 되게- 축복받은 일인지 모르겠을 정도로 엄청난 리스크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60살이라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너무 젊은 나이인 거예요. 그렇죠. 지금은. 일을 그만두기에는.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뭐 음.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막 고민을 하다가 그 흔히 말하는 통학버스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 그런 거 소소하게 네네. 은퇴하게 통학버스 운행해보고 그다음에 어디 멀리 가시는 분들 운전 대신 해주고 여행 같은 거 갈 때 네네. 뭐 그런 거 하면서 살면은 되게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해본 것 같아요. 네. 그때가 제가 그 버스를 운전할 수 있는 대형면허를 따놨어요. 뭐 제2의 인생을 살면서 벌이가 될 수 있는 일을 그렇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확실하지는 않은 거잖아요. 네네네네. 확실치는 않은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은퇴에 대한 설계를 해놔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최근에 그런 게 유행이라고 해요. 미국에서는 뭐 만 65세 가 됐을 때 이제 은퇴를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때까지 이제 모아둔 돈이 얼마 정도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를 이제 어떻게 죽을 때까지 그 돈을 가지고 내가 살아갈 것이냐에 대한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 얘기를 우리 좀 해보도록 하죠. 네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거는 은퇴 자산이라고 은퇴하는 네. 시점에 모아놓은 자산이 있으면은 네네. 거기서 얼마씩 꺼낼 건지, 맞아요. 네, 얼마씩 꺼낼 건지를 먼저 결정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람마다 다 다르고, 맞아요. 뭐 네. 개인마다 다 다르고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역시 네네. 일률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쵸. 네. 그래도 많이 사람들이 인용하는 방법이 4% 룰이라고 하는 게 있죠. 네, 맞습니다. 4% 룰이라는 게 일단 이제 미국에서 연구가 된 거예요. 네. 미국에서 1926년부터 76년까지 사실은 조금 과거 데이터기는 해요. 그러네요. 네,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연구를 한 건데 이게 65세에
퇴직하는 그 시점에 내가 4억을 가지고 네. 있다라고 했을 때 이 4억 중에서 매년 4%씩을 꺼내 쓴다라고 한다면 그걸 이제 인출률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네네네네. 있어요. 그럼 4% 꺼낸 거 나머지 자산이 있잖아요. 네네. 그 나머지 자산에서도 4%만큼은 수익이 난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자가 붙는 거 쉽게 네, 말하면 이자가 붙던지 뭐 주식 가격이 오르던지 네네. 4%만큼은 이제 수익이 난다라는 가정하에 4% 꺼낸다라고 하더라도 은퇴 자금이 고갈될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라는 네네네. 이제 연구 결과가 있었어요. 근데 내가 수익률이 4%가 못 난 거예요. 뭐 2%밖에 안 났다. 네네네. 그러면은 50년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그 다음 연도에 인출할 수 있는 거를 줄여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만약에 그렇죠. 이제 수익률이 좀 더 크다라고 한다면 인출할 수 있는 범위를 좀 늘릴 수도 있고 뭔가 이렇게 조정을 가능하다라는 건데 네네. 어쨌거나 기본적인 거는 그거더라고요. 4억 정도가 있다라고 했을 때 4%씩 꺼내고 4% 수익이 난다면 죽을 때까지 어느 정도 굶어 죽을 걱정은 없겠다 정도의 얘기예요. 예. 네,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1단계였고요. 네, 두 번째 단계는 어떤 거죠? 2단계는 이제 우리 필수 생활비, 정말 먹고 자고 입고 이 그렇죠. 정도의 필수 생활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안전자산으로 확보를 해두자.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필수 생활비는 우리가 쉽게 말하면은 고정 지출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네. 고정 지출을 하기 위해서 다른 어떤 예를 들어 뭐 돈을 빌린다라든지 뭐 네네. 이런 일은 나중에 경제 활동을 안 할 때는 굉장히 큰 지장이 있을 부담이 수 될 수 있으니까. 네, 맞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네. 안전하게 이 필수 생활비만큼은 네. 우리가 확보하는 게 필요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안정소득원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예전에 한번 이제 두 번째 차시에서 한번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3층 연금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가장 1단계가 국민연금이었죠. 그렇죠. 네. 네, 국민연금이 있었고 그다음에 2단계로는 퇴직연금이 있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3단계로는 개인연금이 개인연금이 있었어요. 있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연금들 같은 거가 이제 안정자산이 될 수 있을 거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주택연금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예, 저는 네.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예요. 아, 네네. 그러니까 주택연금이라고 하는 게 사실 우리말로는 어색한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역모기지론이 더 정확한 표현인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모기지론이라고 하는 게 어쨌든 내 평의 소득을 가지고 이때 사기해 준 거니까 요 갚은 거 거꾸로 은행한테 다시 되갚아라 라고 하는 의미로 사실 네. 생각해 보면 은행이 빌려줬으니까 이제 다시 내가 은행한테 빌려준다. 네네. 약간 그런 개념인 거죠. 네, 그래서 역모기지론이 더 적절한 것 같고, 근데 문제는 저 주택연금이 해당되는 담보 가치라고 해야 되나? 네. 네, 요 폭이 너무 현재는 너무 낮은 네.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현실로 가고 있는 부동산 금액이랑 비교하면은 네, 맞습니다. 너무 낮아서, 네네. 그러니까 저 주택연금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인데 자산이 상대적으로 적은 사람들한테 안정망인 것처럼 적용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거는 약간 취지랑은 안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거긴 한데,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래서 또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연끌을 해가지고 네. 부동산이라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 이유가 그렇죠. 네, 저때 맞습니다. 네. 담보라도 잡혀서 네네. 주택연금이라도 받으려면 어쨌든 담보라도 잡힐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는. 네, 맞아요. 참 네네. 안타까운 현실이죠. 네. 그래서 어쨌거나 이 주택연금은 정말 최후의 수단은 될 수 있다. 그럼요. 네, 그래서 그럼요. 내가 죽을 때까지 돈을 받고 만약에 죽을 때 사망한 그 시점에 아직도 가치가 남아있다라고 한다면 이건 또 자녀들한테 상속이 네네네.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괜찮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네. 그래서 그럼 이번엔 3단계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네, 세 번째, 은퇴 자산 중에서 필수 생활비 제외하고 네네. 나머지 금액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 나머지 금액을 이제 어떻게 말 그대로 관리를 할 것이냐에 네. 대한 얘기로 넘어가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사람은 언젠가는 죽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죽는다라고 하는 건 어쨌든 단기간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계획, 그다음에 장기간의 계획, 네. 그다음에 약간 중기 네네. 정도로 우리가 뭔가 계획을 세우고 행동해야 된다라는 거에 대한 근거가 네. 사실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단기적으로 필요한 게 어느 정도일 것 같다. 네네. 그다음에 중기적으로 필요한 게 어느 정도일 것 같고 네네.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이걸 관리하겠다. 이렇게 네네. 분할하는 게 가장 일반적인 방법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단기라고 한다면 1년 내에 쓸 거.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중기라고 한다면 2년부터 10년까지.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장기라고 한다면 10년 이상 운용이 가능한 거. 그 그렇죠. 이후에 쓸 거. 그렇죠.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단기에 1년 내에 쓸 거에 대해서는 어쨌거나 언제 내가 해지를 하더라도 크게 손실이 없는 그렇죠. CMA 아니면 예금 같은 것들 네네네. 그렇죠?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이 좋을 것 같고 2년부터 9년이라고 한다면 요거는 어느 정도는 이제 만기를 좀 내가
돈을 꺼낼 거 하고 그렇죠. 금융상품에 만기하고 어느 정도 이게 약간 맞게끔, 일치시키는 네, 그렇죠. 이러한 전략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그렇죠,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3년 만기의 채권이라던가 그렇죠, 그렇죠. 뭐 5년 만기의 펀드라던가 그렇죠. 뭔가 이러한 식으로 만기를 조금 이제 일치시켜주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정말 10년 후에 쓸 거라고 한다면 이건 좀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도 될 것 그럴 것 같아요. 같아요. 그렇죠? 예, 예, 예. 주식 투자? 네. 주식 투자 아니면은 또 뭐 조금 공격적으로 ETF에 투자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더 이상 나한테 들어올 건 없고 그렇죠. 내가 가지고 있는 네. 것들을 잘 활용해가지고 네네. 대비를 해야 되는 거니까 예, 그런 판단을 할 때 어쨌든 음. 단기 1년 안에 필요한 거, 그다음에 중기, 장기 이렇게 나눠서 생각하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최근에 뭐 이 기준금리가 올라가고 있다 내려가고 있다 얘기가 많기는 한데 네. 사실 기준금리가 낮으면 내가 현재 버는 근로소득의 가치가 그만큼 높아지는 거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네, 그건 맞죠. 네. 네. 예를 들면은 지금 기준금리가 1%다라고 했을 때 내가 나중에 은퇴해서 벌어서 월 100만 원을 번다라고 네. 하면 이거는 쉽게 따지자면은 10억 원에 10억 원의 자산이 있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10억 원에 1%면 1000만 원이고 그거를 12인데 뭐 대충 10 네네. 정도로 나누면 그 네네. 100만 원 정도 되니까 네. 아 그럼 내가 일을 해서 100만 원을 번다라는 게 10억 원의 자산가라는 거랑 거의 같은 얘기가 되는 거니까 우리가 뭔가 경제 활동을 해야 되고 하는 게 네네. 그만큼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네, 하루라도 더 일할 수 있는 그런 게 그럼 결국에는 건강이 네, 맞습니다. 은퇴와 관련해가지고 뭔가 네. 경제적인 얘기를 좀 해봤어요. 그렇죠? 네네네. 돈과 관련된 얘기를 해봤는데 그 외에 이제 건강 당연히 중요하다고 또 말씀을 하셨고 네네. 물론 이제 사람마다 너무너무 다를 그렇죠, 것 같아요. 그렇죠. 교수님은 어떤 부분이 중요하세요? 결국엔 진짜 개인적인 얘기가 될 수밖에 없는데 네네네. 저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도 내가 뭔가 새로운 지식을 습득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지적인 역량이 나한테 남아있을까가 사실 되게 조금 진정한 학자시네요, 조금 교수님은. 걱정되는 포인트예요. 네. 네. 예를 들자면 그때 가서 그러니까 내가 조금 은퇴한 이후에도 네네. 새로운 외국어를 하나 내가 더 배울 수 있을까? 네네. 왜냐면 외국어를 배운다는 건 사실 외국 문화를 배운다는 거니까 맞아요. 그만큼 네. 지평이 넓어지는 거잖아요. 네네. 네, 그리고 그렇게 또 치매 예방도 된다고 하고 네, 우리 그래서- 배움의 열정을 쏟아부는 걸로. 네. 네. 저는 일단 네. 그게 조금 그것까지 갖춰지면 삶이 되게 윤택할 것 같다. 네, 이런 생각 맞습니다. 개인적으로 하고 있어요. 네, 교수님 네. 혹시 어떠세요? 일단 저는 제가 아이를 낳고 계속 회사 생활을 했고 그다음에 공부를 했고 지금도 또 이렇게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 애를 내가 직접 내 손으로 키우지는 못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애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자랐었냐면은 뭔가 엄마는 일을 하는 사람이고 할머니는 나를 키워주는 사람이다. 약간 이렇게 생각을 이게 하고 좀 가슴 아기 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었거든요. 네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래 네가 아기 때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만큼 나중에 네 자식은 내가 키워주겠다. 근데 뭐 그래. 물론 이제 낳을지는 모르겠는데 네,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살면 저는 행복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당연히 몸과 건강한 거 그리고 마음 건강 그다음에 잘 먹고 살려면 이빨 건강해야 되잖아요. 제일 중요하죠. 네, 치아 건강 최고의 은퇴 준비다라는 거 모두 잊지 마시고요. 예, 다음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해피 설스데이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택연금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